블록체인 백과사전 불백!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읽어주겠다.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네, 24번째입니다. 아, 이제 네. 정말 끝을 달려가고 있네요. 다음에가 마지막 할 텐데 오늘도 하여튼 너무 어려운 키워드들이 또 나와서 쉽지 않은 가중가명 오라클 POA 지분주증이요. 네, 이거 하면서 처음 들어봤네요. 네. 한번 또 읽어주시죠. 네, 다중서명입니다. 멀티 시그니처의 약자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추가적인 보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통의 주소는 전송에 하나의 프라이빗 키만 필요하지만 하나의 주소에 2개 이상의 프라이빗 키가 서명을 해야 한다. 비밀키 3개가 필요한 멀티시그 지갑을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키의 하나는 보안을 위해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2개는 사용자가 갖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는 이 지갑을 이용하기 위해서 2개의 키가 있어야 하므로 비밀키 하나를 잃어버리더라도 다른 비밀키를 분실하지 않는다면 암호화폐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빅토 표현하자면 집에 뭐 여분의 열쇠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근데 이제 여분의 열쇠인데 잘 예시를 드셨는데 이제 그 이슈는 여분의 열쇠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열쇠가 구멍이 2개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A 열쇠와 B 열쇠를 동시에 꽂아야 열린다 이런 거고. 그래서 다중. 그래서 2개가 아니라 3개인 경우. 그래서 일단 이 내용 먼저 설명드리면 요즘은 또 소위 말하면 그 거래소가 털렸다고도 하잖아요. 어이없게 삼성증권이 뭐 주식 발행했다고도 하고. 그래서 거래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은행이 문제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은행이 보안이 뚫려서 내 돈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도 못 믿겠다고 해서 은행에 있는 암호가 있긴 있는데 은행에 1번 암호가 있고 대란님이 2번 암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암호와 2번 암호가 둘 다 있어야만 돈을 가져갈 수 있게 그러면 은행이 털려도 에란님께 있으니까 괜찮겠죠. 근데 이 2개로도 또 못 믿겠어. 그럼 어떡하냐? 또 출생의 비밀에 언니를 도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거래소가 가지고 있고 2번은 내가 가지고 에란님이 가지고 있고 3번을 또 하나 만들어서 언니한테 준 거예요. 있고. 그래서 1번, 2번, 3번 암호 3개가 다 들어가야만 이제 돈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냐면 무슨 액션 영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어떤 거? 가끔 보면 뭐 장군 드디어 뭐 핵무기가 폭발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암호를 가져와라 그러면 이렇게 암호 쪼개가지고 양쪽에 하나씩 들고 알파, 베타, 브라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2개의 암호를 합쳐야만 핵폭탄을 쏠 수가 있어요. 그런 영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이슈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렇게 언니랑 사이가 좋을 땐 상관이 없는데 언니랑 사이가 틀어진 거야. 그럼 어떡해요? 언니가 암호를 먹어버렸어. 그럼 이제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3개로 나눠 놓는 건 좋은데 3개로 나누게 되면 그 중에서 하나라도 분실하게 되면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요소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은 있으니까 다만 다중서명은 암호를 분산으로 나눠서 또 안전성을 높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암호 뭐 화폐를 잃어버려도 염려가 없다. 네, 2번째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은 블록체인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들여오고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외부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오라클에는 하드웨어 오라클과 또 소프트웨어 오라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오라클이란 말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긴 하죠. 네,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을 모르겠네요. 오라클은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면 3개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는 그 기업 오라클이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된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이름이 오라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오라클이라는 걸 알고 있고 또 하나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봤어요. 그게 재밌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면 그 우리의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 니오가 찾아갈 때 모피어스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더니 오라클을 가서 만나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오라클이 나와요. 그 오라클이 있고 여기서는 또 다른 오라클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매트릭스에 나온 오라클과 이 오라클이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이 오라클은 아까 얘기한 기업 오라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 있어서 외부 데이터를 들어와야 하는 예를 들면 통로, 파이프라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오라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외부로 내보내야 되는 파이프라인 혹은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내부로 들여와야 되는 파이프라인 요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오라클이라고 부르는 거고 오라클은 다시 하드웨어 형태가 있고 소프트웨어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매트릭스에 그 키아누 리브스가 오라클을 만나면서 이제 뭐 세상 밖으로 나가는 문 혹은 무슨 이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문의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의 오라클과 같은 의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POA입니다.
네, POA는 신분에 기반한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 즉각적인 거래를 제공하는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POA. 예. 네, POA. 네, 저희가 POW 작업 증명 말씀드렸고, 네. POS 지분 증명 말씀드렸는데 또 뭐 하나가 나왔어요. 또 POA. 네, Proof of Authority. 근데 사실 여기 이렇게 Proof of 뭐 붙이는 게 되게 유행이에요. 그냥 예를 들면 POB라고도 하는 애도 있어요. 너의 머리를 써라 그래서. 프루프 오브 브레인 뭐 이렇게도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POA라고 함은 이제 이 어서리티 신분 자격을 증명한다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갖고 합의를 해주는 거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신분에 대한 확인이 되고 나면 즉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신분에 기반한 합의 알고리즘을 그냥 POA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은 지분증명, 또 POS가 아까 나옵니다. 네, 지분증명은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블록에 기록할 권한이 더 많이 부여되는 것이다. 해당 암호화폐를 더 많이 소유한 참가자가 우선적으로 블록을 생성할 수 있게 하며 대표적인 장점은 작업 증명과 비교해 에너지 소비가 작아진다는 점이다.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 방식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 방식 채택을 목표로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지금까지는 에라님 POW 방식 작업 증명. 근데 작업 증명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북 정도가 아니라 큰 컴퓨터들이 계속 수학 문제를 푸는 연산작용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서버 부하도 많이 걸리고 하여튼 전기를 많이 먹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POS를 그렇죠. 그래서 POS는 이제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데 지분 증명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혹시 뭐 주식 투자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안 해봤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하셔서 우울하신 상황인가요? 아니면 우울하죠. 어머니 아버님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님이 예를 들면 사신 주식이 뭐 하나만 얘기해 보시면 네. 삼성전자? 명을 말해도 되나요? 네, 삼성전자? 아무도 안 봐요. 그런가요? 저는 아빠가 회사를 다니시는데 한국타이어 다니셔가지고 그쪽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님은 한국타이어를 다니고 있고 한국타이어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주주가 된 거잖아요. 그럼 한국타이어 주식이 예를 들면 100개가 있어.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아버님이 아니라 에라님이 샀다고 치면 에라님이 주식을 한국타이어 주식 3개 가지고 있어요. 그럼 100개 중에 3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3%의 지분을 가진 거잖아요. 주주. 3% 가진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지분 증명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100개의 이 토큰 네트워크 생태계 안에 에라님이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3개만큼의 권한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은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뭐 가지고 있다. 근데 예를 들면 에라님이 3%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국타이어 주식을 10% 가지고 있다.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셀까요? 제가 더 세죠. 왜냐면 그거 이제 다수결로 투표하고 그러잖아요. 주주별로 투표하잖아요. 그러면 대주주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식회사가 굴러가듯이 결국 이 POS는 이 생태계 내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마치 대주주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되는 거고 지분이 많을수록 블록에 기록할 권한이 많아진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방식이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주 자본주의를 잘 알고 있고,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결국 얼만큼 주주 점유율을 가지고 있느냐가 파워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POS 방식은 그와 매우 유사하게 닮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에라님이 더 크게 해서 한국타이어 주식의 30%를 가지고 있어. 엄청 대주잖아요. 대주주네요. 그냥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대주잖아요. 근데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할 거냐면 회사를 망치는 일은 하려고 안 할 거예요. 그쵸. 왜냐?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POS 방식의 핵심은 내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악한 일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 자기도 같이 망하죠. 자기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폭망이에요, 폭망. 공동 운명체가 같이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형태로 알고리즘을 짜서 이 부분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게다가 작업 증명 방식에 비해서 PC 자원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도 적고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탈릭이 만든 이더리움은 굉장히 멋진 이렇게
자유롭지만 아주 평화로운 생태계를 꿈꾸기 때문에 이 전기가 많이 드는 POW 방식보다는 앞으로는 POS 방식,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가는 방식으로 좀 네,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말씀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